방금 뭘 본 거지?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사위가 혼자.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죠? 제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올해 56. 1년 전 딸을 잃었고 사위와 함께 살게 됐죠.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몰랐죠. 그 순간이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것은 56세 장모와 44세 사위의 금기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황혼연의 너와 나 지금 시작합니다. 1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딸 수진이를 잃었어요. 34세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7년 전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보낸 뒤 딸이 제 전부였는데 그마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산이 오빠 잘 챙겨줘. 그게 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강산이, 제 사위죠. 44인데 딸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했었죠. 하지만 산이는 수진이를 정말 아꼈어요. 아내를 여왕처럼 대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산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장례를 치른 뒤 분당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폐인처럼 지내더군요. IT 기업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날이 기억나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죠. 문틈으로 보이는 산이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제가 물었을 때 산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더군요. 이렇게 살면 어떡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산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반찬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산이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이해자였어요. 가끔은 그냥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죠? 어느 날 저녁 산이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어요. 응, 많이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같은 슬픔을 나누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산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회사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염을 깎고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오늘 회사 어땠어? 제가 물으면 산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일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일하는 게 나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나잖아. 맞아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곤 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 빈집에 돌아가면 너무 쓸쓸했거든요. 3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산이가 다가왔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괜찮아. 내가 할게. 같이 해요. 산이가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받아 헹궜습니다. 주방이 좁아서 어깨가 스치더군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거품 묻은 그릇을 건네주다가 산이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뭐지? 저도 모르게 손을 움찔했죠. 산이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해요. 산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이 스쳤을 때의 따뜻함, 마주친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 빨라진 심장.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경숙?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염을 깎은 깔끔한 얼굴, 정장을 입은 넓은 어깨,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지만 따뜻했던 눈빛.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산이네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거실에서 산이와 마주칠 때,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더군요. 산이야, 넥타이 좀 고쳐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산이가 제 앞에 섰어요. 저는 손을 뻗어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죠. 산이의 얼굴이 코앞이었어요. 면도 크림 향이 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얼굴, 진한 눈썹,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 손이 떨렸어요. 됐어. 저는 황급히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고 물러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산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찬물을 마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데 산이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숟가락을 쥔 큰 손, 그릇을 들 때 드러나는 손목의 힘줄.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시선을 거두고 밥을 떠먹었지만 시선은 자꾸 산이에게로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산이가 물었어요. 응? 왜? 안 드시네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수진이 생각나세요? 산이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응, 많이 생각나.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딸이 아니라 산이가 있었으니까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산이를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산이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할 때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중하는 표정,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왜 자꾸 보게 되는 거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산이가 집에 있는 날이었죠.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산이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밀다가 소파 쪽으로 갔는데 산이가 다리를 펴고 있어서 비좁았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산이가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밀고 지나가는데 발이 산이 발에 살짝 닿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리를 너무 펴고 있었네요. 산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접촉에도 심장이 반응했어요.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 있으면 산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식사하던 모습, 웃을 때의 표정,
넥타이를 고쳐줄 때 느껴진 체온. 이러면 안 되는데.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산이는 수진이의 남편이야. 내 사위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산이가 따뜻하게 웃었죠. 산이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아직도 페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산이가 잘 이겨낸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산이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응.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방문 횟수를 줄여야겠다고. 자꾸 산이를 보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대출을 잔뜩 받아놓고 잠적했어요. 경매로 넘어갔고 제 전세금은 날아갔죠. 7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떡하지? 부동산에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오시는 거죠?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산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전세 사기 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산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 뒤 산이가 달려왔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일단 제 차에 타세요. 얘기 들어볼게요. 차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집주인이 사라진 것,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 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어디 갈 데 있으세요? 모르겠어. 생각해 봐야지. 어머님. 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뭐? 방도 남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시다가 새 집 구하세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안 돼. 그건 왜요? 어머님은 수진이 어머니세요. 가족이잖아요. 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불편하잖아.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안 계시면 집이 너무 쓸쓸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산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근 들어 산이를 자꾸 의식하게 되었는데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오세요, 어머님. 산이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산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산이 집 게스트룸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침에 산이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제가 자연스럽게 아침을 차렸고 저녁에 산이가 퇴근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봤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그게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산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 씻고 나와. 저녁 준비할게.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요가 강사 출신이라 몸 관리는 꾸준히 했거든요. 56이지만 건강했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식사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썰고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더군요. 왜 저러지?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산이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이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9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내일 회사에 입고 갈 셔츠였어요. 깔끔하게 다려서 방에 가져다 주려고 했죠. 복도를 걸어 산이 방 앞에 섰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더군요. 산이야, 셔츠 다렸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는 건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습니다. 잠기지 않았어요. 노크했는데 대답 없으니까 그냥 놓고 올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산이.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아래쪽에 가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산이도 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움찔하더니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황한 표정, 부끄러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어머님. 산이가 황급히 일어서며 몸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손에서 셔츠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본 게 분명했어요. 산이가 혼자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황급히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급히 방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또 볼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뭘 본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산이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 황급히 돌아섰을 때의 표정, 부끄러워하던 눈빛.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죠? 왜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경숙,
정신 차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산이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혼자 그걸 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 베개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밤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도 사람이니까요. 산이도 그랬겠죠. 아내를 잃고 1년 넘게 혼자 지내면서 참아야 했을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복도 쪽에서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었어요. 산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궁금증? 떨림?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지옥이었어요. 침실에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산이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나갔을 때 산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응.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손이 떨려서 우유가 식탁에 조금 흘렀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산이가 황급히 키친타월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요. 남자가 그럴 수 있다니까. 정말 괜찮아.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겼고 침묵만 흘렀어요. 산이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떡하지? 하루 종일 어제 일만 생각났습니다. 세탁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장을 보러 가면서도 계속 떠올랐어요. 산이의 그 모습, 황급히 돌아선 얼굴, 부끄러워하던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이경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산이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서 와. 저녁 준비됐어. 저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응? 어젯밤 일,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뭘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산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라고? 어젯밤에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산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산이야.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어요. 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예전에 봤던 여자들, 지나가던 사람들, 그런 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꾸만 장모님만 생각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넥타이 매주실 때, 설거지 하실 때,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산이야, 그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장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장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점점 더 의식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귓가가 뜨거웠어요. 나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생각했어. 산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젯밤에 본 게 자꾸 떠올랐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도 못 잤어. 계속 생각났거든. 어머님, 나도 사람이야. 저는 산이를 바라봤어요. 7년 전 남편 떠나고 혼자였어. 외로웠어.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이가 집에 오면 가슴이 뛰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뛰었어. 산이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나도 똑같았어.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산이가 일어났습니다. 제 쪽으로 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산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산이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명이 희미해졌어요. 산이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어머님, 산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면도 크림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거친 숨소리, 56의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어요. 눈을 뜨니 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우리 큰일 했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산이도 눈을 떴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돼요? 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요. 산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행복해요, 어머님. 나도. 56세에 찾아온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낮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이가 회사에 가면 저는 집안일을 했고
산이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장모와 사위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산이가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주말이 되면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나란히 걸을 때 누가 봐도 그냥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남편과 이러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산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어요. 어디? 경주요. 바다 보러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단둘이서 밤을 보낸다는 게 설렜어요. 가도 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래, 가자. 토요일 아침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산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산이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보였어요. 테라스에 서서 바라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좋죠? 산이가 제 옆에 섰어요. 응, 정말 좋아.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신발을 벗었어요. 발끝에 파도가 닿았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어요. 산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기댔어요. 여기선 아무도 우릴 모릅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였어요.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산이가 고기를 굽는 동안 저는 야채를 썰었어요. 주방에서 어깨가 부딪혔고 웃음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산이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느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5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이가 저를 깨웠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일출 보러 가요. 우리는 옷을 걸치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산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며 번져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중얼거렸을 때 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출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산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출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56세에 다시 배우는 감정이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후 보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매일 밤 서로를 확인했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을 때 고등학생처럼 설렜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가끔 불안했지만
산이가 웃으면 그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지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잘 지내? 엄마, 나 한국 들어간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흔들렸어요. 뭐? 호주 생활 정리했어. 완전히 한국 들어가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다음 주. 그리고 엄마 당분간 같이 살자. 엄마 혼자 계시잖아. 나 지금 산이네 집에 있는데. 알아. 형부한테 양해 구하면 되지. 괜찮을 거야. 안 돼.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민지야, 그건. 엄마, 걱정 마. 곧 갈게.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산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산이야. 제 표정을 본 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가 한국에 온대. 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같이 살겠대. 침묵이 흘렀어요. 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산이와 저,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딸. 엄마. 민지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산이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지야. 잘 지냈어? 네. 엄마는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셨죠? 민지가 저를 유심히 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괜찮아. 산이가 잘 챙겨줬어.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 요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차에 탔습니다. 산이가 운전을 하고 민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계속 민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지는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기 넓네요. 방이 몇 개예요? 3개야. 엄마는 어느 방 쓰세요? 게스트룸. 그럼 나도 게스트룸 쓸래요. 엄마랑 같이. 안 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지와 같은 방을 쓰면 밤에 산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같이 쓰자.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에 산이를 만날 수 없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갔어요. 산이야, 넥타이. 손을 뻗어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가까운 거리, 익숙한 동작,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산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면도 크림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 뭐해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걷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민지가 부엌에서 우릴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서 형부 혼자 할 수 있을 텐데요.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또 다른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산이가 다가왔어요. 그릇을 건네봤다가 손이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에 멈칫했어요. 산이도 그랬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보고 싶었다는 말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그릇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복도로 나오고 있었어요. 매일이 그랬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때였어요. 산이가 소파에 앉아 있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산이의 손이 소파 쿠션 위에 있었습니다. 제 손이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민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와 산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산이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항상 민지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옆에서 민지가 자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 산이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보고 싶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민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저와 산이만 남았어요. 어머님, 산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산이가 들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입맞춤을 했어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이러다 들키겠어요. 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지. 민지가 눈치챈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거였어요. 산이는 급히 자기 방으로 갔고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책 읽고 있어. 얼굴이 빨개요. 더워요? 응. 좀. 민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산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어요. 힘든가 봐.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민지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잠깐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보고 싶어요. 매일 봐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민지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엄마, 집 구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다음 주에 이사할 거야. 같이 가자.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민지와 함께 나가면 산이와는 끝인 걸까? 그날 밤 민지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산이의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산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요. 알아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민지가 구한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이었어요. 함께 살기에 딱 좋았죠. 엄마, 여기 괜찮죠? 응.
정말 좋아. 다행이다. 얼른 이사하자. 민지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사는 게 기대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쌌어요. 방 안에 정리된 박스들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민지가 먼저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산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산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어머님, 산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끝인가요? 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끝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행복해하더라. 엄마랑 같이 산다고. 네. 우리 딸이 행복해야지. 산이가 제 뺨을 닦아줬어요. 어머님은요?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어. 너는 내 딸의 남편이고 나는 내 장모야. 사랑인데. 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사랑이라도 안 돼. 너는 다시 살아야 해.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어머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56이야. 너보다 12살이나 많아. 이러면 안 돼. 나이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너는 44이야.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저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너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딸을 배신한 것 같아서. 산이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도요. 우리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 외로웠지.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저 온기만 나눴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민지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엄마, 오늘 이사 가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이도 일찍 일어났어요. 회사에 가지 않고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산이야.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어요.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박스 몇 개와 옷가방 2.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 실었어요. 기사님이 말했어요. 민지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올라타려는데 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산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너도.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산이를 봤어요.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보지 못하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녕, 산이야.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정리했습니다. 민지가 신나서 이것저것 배치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응, 좋아.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민지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고마워, 민지야.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산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빈집에서 외로워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어요. 보내야지. 이제 보내야 해.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56세에 찾아온 사랑. 짧았지만 진짜였어요. 고마웠어, 산이야. 나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너도 꼭 행복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지와의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어요. 딸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산이 생각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형부 요즘 어때요? 모르겠는데. 연락은 안 해요? 가끔. 안부 묻지. 거짓말이었어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외로울 텐데.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이 잘 지내고 있을까?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민지와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산이 생각이 났어요. 넥타이를 매주던 순간 경주 바다에서 일출을 보던 아침 손을 잡고 걷던 공원.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부가 요즘 누구 만난대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 응. 회사 동료 소개로 좋은 분 만났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 다행이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부도 이제 혼자 살면 안 되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야지.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산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거야. 잘 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뒤 핸드폰이 울렸어요. 산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산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네. 어머님은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누군가 소개받았어요. 알아. 민지한테 들었어. 좋은 분이에요. 회사 후배인데. 산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응? 자꾸 어머님이 생각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산이야. 네. 나도 생각나. 많이. 어머님. 근데 이제 놓아야 해. 너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네. 그 사람 잘 만나. 꼭 행복해. 어머님도요. 응. 나도 행복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형부가 결혼한대요. 그래. 네. 다음 달에 조촐하게 한대요. 가슴 한편이 무너졌지만 웃었습니다.
잘 됐네. 정말. 엄마도 가실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산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결혼식 날 집에 있었어요. 민지는 식장에 갔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행복해, 산이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요가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를 가르쳤어요. 선생님,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수강생들이 감탄했습니다. 57인데 이렇게 관리하시다니. 꾸준히 하면 돼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여행도 갔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산이 생각이 났어요. 마트에서 넥타이를 볼 때, 드라마에서 경주 바다가 나올 때, 커피를 마실 때, 그때는 진짜였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56세에 다시 배운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이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산이야. 정말 고마웠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 목소리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럼 삼겹살 먹어요. 그래, 먹자.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내 남편을 사랑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엄마도 사람이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산이는 이제 행복할 거야. 나도 행복할 거야.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진짜였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경숙입니다. 올해 57. 1년 전 딸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 금기였죠.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6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때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연의 너와 나였습니다.